안녕하세요. 카카오의 DAO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생각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접근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기로는 아파트 상가의 접근성, 혹은 어느 건물의 접근성, 도심 상권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접근성은 접근하기 편리하냐 혹은 어렵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접근성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또는 이용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접근성이라 하면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같이 특정한 장애 유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언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또는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장벽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두 포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장애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활동이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다루는 접근성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내 속에 디지털이 있는지, 내 밖을 디지털이 둘러싸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로그인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공 서비스들, 민원 같은 여러 서비스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된 지 오래됐고요. 금융, 쇼핑, SNS,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쇼핑을 했던 경험 얼마나 되세요? 심지어 요즘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디지털 환경, SNS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디지털 환경을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지금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내 생활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손으로 서류 작성해서 결제판 들고 가서 도장 받고 사인 받는 경우 얼마나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니면 최소한 이메일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서류를 대신하고 있죠.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고, 사내 회계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문서 작업마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디지털화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장 생활에, 직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역할마저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직접 하지 못하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조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보조인이 나를 어시스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보조인을 통해서 내 업무를 협업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요청을 보조인에게 하고 보조인이 활동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업무의 주체라는 것이 명확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배제한 채,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보조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업무의 주체인가, 이 보조인이 업무의 주체인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자기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TV를 보다가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콜라를 좋아해서 뉴스를 보면서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집에 콜라가 혹은 맥주가 없어서 사러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해서 나가더라도 내가 휠체어를 탄 채로는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준비해서 편의점까지 힘들게 찾아갔는데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과정이 너무 어렵죠. 눈을 감은 채로 편의점의 물품을 고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그 맥주를 편하게 사오는 것만큼 장애인들이 시원하게 맥주 한 캔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보조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내가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싶은데 같이 나가자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보조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저녁 때 무슨 맥주야,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이게 친한 경우라면, 만약에 요청했던 사람이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너무 편하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단순한 활동, 맥주를 사러 간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결정권의 침해는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하고 바로 이어져요. 결과적으로 인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보장하되 독립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독립적으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접근성 관련된 법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 외에 접근성에 관련된 국가표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법과 표준의 특징은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웹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키오스크까지.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세 가지 플랫폼 이외에 아주 다양한 환경의 콘텐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로봇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접근성을 준수하려다 보면 너무 고민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은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플랫폼이 나와도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접근성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접근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보다 쉬워지실 거예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했던 여러 노력들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접근성 가이드라인 같은 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텍스트 필드 편집 중입니다. 시작 부분에 5개의 멘션 제한. 나, 이든 테스트 총 5개 중에서 1번째 문자 숫자 1개의 멘션 제한. 나, 이든 테스트 총 1개 중에서 1번째 버튼.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화면에 변화가 있는 거를 시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변화를 바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간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카카오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은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국민 서비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노력은 모든 사용자가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연결되게 하려는 카카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빠짐없이 연결되는 부분에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000만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금융, 교통, 쇼핑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고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DAO라는 조직을 통해서 각 서비스들의 접근성 준수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거고요. 접근성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 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2013년부터 접근성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접근성 전문 조직을 통해서 장애인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카카오가 기울여온 노력, 그리고 서비스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실로 나타났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민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매우 낯설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예요. 우리가 요즘에 공공사이트, 정부24 같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보면 간편 로그인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바로 민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장애가 있건 없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저희의 이러한 노력을 나타내기 위해 접근성 인증 마크까지 획득했습니다. 카카오는 여러 중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인증 마크 획득은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뿐 아니라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저희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QR 체크인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QR 체크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도 당연히 QR 체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QR 체크인은 물론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까지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민원 사이트나 혹은 공공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본 같은 여러 증명서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급받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공공 서비스에서 접근성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관에 방문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인쇄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화된 카카오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에 고대비 테마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기본 테마는 노란색의 친구 목록에서 선택된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저시력이나 노안이 있는 경우에 선택 상태를 알기가 어려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체크박스, 이게 고대비 테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박스였어요. 이렇게 색깔이 인식하기 좋은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대비 테마라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를
고대비 테마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전혀 선택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대비 테마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상태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디자인 부서에서 먼저 발제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 표시된 체크박스 있죠? 노란 배경에 검은 체크. 요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체크박스입니다. 고대비 테마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선택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카카오가 노력하고 있는 접근성, 그리고 접근성의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서비스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맵의 지하철 정보를 보면 교통약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하철 출구를 나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을 미리 정확히 알아야 동선이 짧아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정보를 알아야 이동 동선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맵에 교통약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위치, 그리고 수유실의 위치까지 안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 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카오는 지금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제공할 다양한 정보들을 기대해 주세요. 카카오 페이지에는 웹툰과 웹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웹소설에서 접근성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웹소설은 수많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에 피로감이 있거나 시력이 조금 나쁘면 컨텐츠를 소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기에 TTS로 듣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헤드폰 그림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낭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TTS로 소설의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 개선점은 특히나 노안이 있거나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편리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 페이지에 웹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TTS 듣기 기능을 이용해서 소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톡의 채널이나 다음, 그리고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미지로 제공된 콘텐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에 등록하는 대체 텍스트, 내용이 길어질수록 입력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체 텍스트 입력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OCR 솔루션을 활용해서 대체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를 등록하는 관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고요.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특히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이미지 콘텐츠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보다 많은 서비스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카카오의 서비스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서비스의 직접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도 필요한데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직군들에 대해서 자가 점검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카카오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접근성을 점검하고 카카오의 서비스 전체적으로 접근성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게임 분야에서의 노력도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들은 아쉽게도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 역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즐겨야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본이 나왔고 조금이라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특정 게임에서 접근성 기능이 개선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는 다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공연에서 들었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기술이 좋아지고 세상이 편리해지면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접근성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편리해지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용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이 제공하는 혜택,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카카오는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저희의 방향성은 Connect Everyone, 모두를 연결하겠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연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카카오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를 응원하고 아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더 좋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보다 나은 카카오가 돼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